매주 월요일 4부 국제 뉴스들을 짚어보는 하이킥 정상회담 시간입니다. 오늘은 알파고 신하 씨 중동 지역 전문 기자 스튜디오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 미국 선거 관련된 얘기를 좀 먼저 여쭤봐야겠습니다. 예. 보셨죠 뉴스? 예. 바이든 후보가 후보 사퇴한 거요. 저는 3주 전에 다양한 방송국에 나와가지고 예. 바이든이 병원에다가 실려가지고 다음에는 사퇴하겠다고 말했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병원 디테일까지 예. 추가를 하면서 사퇴하겠다고 말했어요. 뭘로 그렇게 예상하신 건가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자면 예. 좀 약간 이번 사태를 통해서 저도 스스로 좀 이거 좀 약간 안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뭐냐면 예. 저는 원래 중동 지역 이제 기자로 그렇습니다. 활동하잖아요. 예, 중동 저는 전문가시죠? 예, 중동 지역 기자. 저는 이제 예. 주로 좀 약간 중동 언론만 보고 예. 아랍 국가들 어떻게 움직이고 예, 그렇겠죠. 예. 뭘 하는지가 제 몫이고 예, 이 그렇습니다. 사회한테 제가 예. 해야 되는 거는 이건데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한 예. 거고요. 예. 그리고 미국을 담당하는 수많은 기자가 예. 있을 건데 예. 제가 3주 전에 했던 얘기를 왜 누가 한 명도 안 했는가 한국 언론에서. 그렇다면 중동 지역 언론이 이번 사태를 더 정확히 예측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아니 저는 중동 언론을 통해서 접했던 거 아니고 저 예. 이제 하나의 세계 시민으로서 이 지구를 끌고 가는 나라는 미국인데 예. 그 이제 토론이 있었잖아요. 예. 그 바이든하고 예, 트럼프 토론이. 그걸 보고 이대로 가면 바이든이 딱 봐도 배반할 것 같은데 미국이 어떻게 될 거냐 해서 그냥 세계 시민으로서요. 예. 예, 좀 약간 서양 언론을 좀 약간 뒤집히고 뭐 예. 프랑스나 아니면 슬라브 계통, 뭐 러시아 쪽 예. 아니면 세르비아 그쪽 언론들을 좀 약간 뒤집으면서 예. 자익, 우익 예. 사상을 갖고 있는 다양한 좀 약간 그동안 제가 존경했던 예. 지식인들의 사설들을 읽었는데 자꾸 겹치는 거는 예. 바이든이 병원에 실릴 거고 예. 그걸로 이제 사퇴하겠다는 말을 병원에 실려갈 것이고. 예. 예. 이거 이제 다양한 나라들에서 다양한 사상을 갖고 있는 예. 제가 존경했던 사람들의 사설들에서 눈에 보이니까 그러나 보지 하면서 예. 3주 전에 제가 몇 개 방송에 조력해가지고 말을 했는데 사람들이 제가 장난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 개그맨 신문도 있거든요. 저 개콘 출신이거든요. 장난친다고 보진 않았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나 그 신문들의 예상과는 달리 실려가고 사퇴한 건 아니에요. 예, 그 병원에다가 예. 실려갈 것이고 예. 병원에 실려가고 난 다음에 사퇴하겠다. 지금 그대로 예. 병원에 실려가셨고요. 예. 그렇게. 예. 그대로 나왔잖아요. 예.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사태는 예상하고 계셨다면요. 예. 예. 그럼 향후 사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향후 사태가 지금 게임 챌린지가 일어났어요. 예. 트럼프는 이제 암살 시도를 당했잖아요. 예. 이건 좀 약간 게임 챌린저예요. 예. 이제부터는 어떻게 될 건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도 지금 왜냐면 일단은 피가 좀 흘러 내려갔어요. 예. 이제는 좀 약간 게임이 또 다른 레벨로 올라갔거든요. 또 다른 레벨에서 트럼프 세계의 어떤 언론들 어떻게 평가하면 트럼프가 거의 이제 확실해졌다. 이렇게 평가하는 언론들도 많은데요. 뭐 기정사실이 됐다. 예. 그것도 있고요. 예. 트럼프는 안전하지 않는다는 말도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죠? 예. 예를 들면 러시아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 러시아에서 지르노스키라는 분이 예. 있는데 그분은 살짝 잠깐 똘끼가 있는 정치이긴 한데요. 예. 근데 이제 러시아가 본인이 하기 싫은 말을 그 사람한테 매기려고 할 때도 있어요. 예. 지르노스키가 이 얘기를 했어요. 선거 없을 수도 있어요. 조심하세요. 그건 무슨 말인가요?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또 암살이나 이런 시도가 있을 뭐 거란 무슨 말이에요?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뭐 정치적인 문제가 있거나 여러 가지. 러시아 있거나. 정치인이 왜 뭘로 추정되세요?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이제 모르겠어요. 그분이 아. 무슨 뭐 알고 있는지도 모르죠. 뭐. 선거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예. 물론 뭐 저는 선거 없는 것까지는 예상하지는 않습니다. 선거는 예. 지를 것인데 이렇게 이제 하나 암살이 일어났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대통령 후보는 병원에 실려갔다가 사퇴했죠. 예. 이렇게 피상식적인 사태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계속될 거를 것이다. 정도는 거는 말할 수가 그렇죠. 있어요. 워낙 혼란스러운 상황이라서 예. 여러 일들이 발생할 것이다. 이런 예상은 할 수 있겠죠. 확실한 거는 미국이 지금 그동안 연습해왔던 예. 그 규칙들이 너무 단단하고 빨간 라인 밖에 나가면 안 되는 예. 그 바운더리 안에 있는 민주주의는 살짝 그 바운더리 밖에 나갔다는 거 확실해요. 흔들리고 있다. 흔들린 것보다는 그동안 양측도 그 예. 규칙들을 어기지 않아서 예. 그 규칙들 안에서 움직여 왔었는데 예. 근데 지금은 그 규칙들 밖에 빠져버린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 규칙 밖에 빠져 있는 대표적인 예가 뭔가요? 지금 보시면. 암살 시도 올 때까지 암살 시도. 있었어요. 후보한테 없었잖아요. 예. 예. 그렇다면 지금 보도를 보면요, 이란에서 바이든 대통령 암살 시도가 있을 것이다. 이런 네. 어떻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까? 이거는 예. 그냥 단순히 뭐라 해야 되나 그 딱 봐도 이건 내부적인 일인데 예. 외부에다가 시선을 돌리려고 제일 외부에다가 시선을 돌릴 때 먹힐 만한 나라는 예. 이란이니까 먹힌 거고 그리고 예전에는 트럼프의 존 볼턴이라는 안보 예. 수석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정확한 명칭이 뭔지 모르겠지만 예. 안보 수석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존 볼턴. 그분이 트럼프가 이란의 혁명 수비대 대장의 암살 때 있어서 핵심 역할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분이 예. 트럼프로부터 그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술레이마니가 이라크에서 암살당해가지고 예. 이란의 핵심 군사 인물이 암살당했는데 그 계기로 이란에 있는 혁명 수비대 인사들이 이 존 볼턴 예. 너 어떻게 우리 선배를 죽일 수 있는가? 예. 두고 보지. 우리가 너를 암살하겠다는 그러한 정보들이 있었어요. 예. 그거는 이란도 뭐 부인하지는 않았어요. 예. 그 아무 말도 안 했고 아무 예. 말도 안 했으면 인정했다는 얘기인데 근데 그 정도지 예. 무슨 대통령을 암살할 계획까지는 이란이 해도 안 먹힐 수준이고 왜냐면 이란이 그만큼 미국 사회에다가 침투를 해야 되는데 일단 중국 정도는 꾸린다면 저 그나마 이해가 되는데 이란 정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실이다. 네, 왜냐하면 79년에 있는 이란 혁명 이후로부터는 다음에 이제 이란이 미국 대사관을 납치했거든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거의 400일 넘게 예. 했는데 그 이후로부터는 이란이라는 국가는 미국 안에서 미국 대통령이나 대통령 후보한테 암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런 역량 자체가 안 된다. 네. 예. 안보 수석 정도는 모르겠는데 국회의원 정도는 모르겠는데 대통령 정도는 아니에요. 예. 자 그렇다면 다른 얘기를 좀 여쭤보면요. 예. 트럼프 후보에 대해서 트럼프 일단 러시아 쪽 기사 신문들은 좀 옹호합니까? 호의적인가요? 아니 옹호하는 것보다는 예전에는 그거 너무 많이 얽혀 설켜 있는 모습이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이제 트럼프를 러시아가 당선시켜줬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도 너무 부담스럽죠. 예. 근데 언론을 보시면 트럼프를 옹호하는 것보다는 바이든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다는 거를 더 바이든을 많이 싫어하는 얘기해요. 게 크다 이거죠?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바이든의 아들도 우크라이나에서 비리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날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바이든의 작품으로 보게 있어요. 그리고 러시아도 사실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마무리할 수가 있었는데 영국하고 바이든 정부가 중간중간에 개입하면서 협상을 실패로 만들었다고 그분들의 주장이거든요. 러시아는 주장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라는 건 확실해요. 예. 그렇다면 거꾸로 뭐 트럼프를 좋아하지 않더라도요. 트럼프가 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자신들이 좀 유리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전쟁보다는 러시아도 이제 더 이상 전쟁하고 싶지는 않고요. 빨리 마무리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현상 유지하면 마무리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유리한 상황에서 마무리할 수 있겠다. 뭐 이런 기대를 좀 하는 거 아닌가요? 이미 점령하는 땅 위주로 전쟁이 마무리되면 그냥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을 다 먹었거든요. 그 크림반도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시면 그 라인을 혼자서 다 먹은 상황인데 러시아한테 이 상황으로 그냥 아무런 협상 없이 그냥 휴전만 해도 러시아한테 이득이에요. 그걸 기다릴 거 아닙니까? 트럼프가 되면 그런 상황이 되기가 더 쉽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사실은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근데 러시아는 지금 최근에 와서 공격의 수위를 높였고 지금 전선을 하나 더 하르코브 쪽으로 열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는 혹시나 모르니까 일단은 그때까지만 해도 좀 약간 더 강력적으로 전쟁하자고 한 상황이고 그리고 예전에 그 소련 시대에서 남았던 한 뭐 1,000톤, 500톤, 2,000톤 미사일들이 있는데 그 미사일들에다가 이제 어떤 기술자들을 통해서 뭔가를 추가해가지고 보통 그거는 이제 투하하는 미사일들이었는데 비행기로부터 순항하는 비행기로부터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는 미사일로 이제 몇 달 전에 성공을 했거든요. 원래 다 옛날 소련 시대에서 남았던 미사일들이고 손 안 대고 있었는데 지금 그 미사일들로 엄청 내리고 있는데요. 뭐 러시아한테는 일단은 대선이든 말든 우리는 무엇이든 간에 일단 세게 때려보자 이런 상황이에요.
전문적인 중동 지역에서는 이 미국을 지금 미국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언론들은? 사실 지금 중동 지역이 미국보다는 이스라엘에 집중하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지금 예전에는 그냥 하마스란 전쟁하고 있었는데 이제 중간에 헤즈볼라는 그냥 견제하는 차원에서 그 국경에서 이렇게 육지로 싸우는 예. 거 아니고 이렇게 서로 미사일을 이제 미사일로만 공방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지상군 없이, 이스라엘도 공군을 투입해가지고 직접 공군이 레바논에 가서 이제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예멘 후티 반군 그 사람들 말로는 엔사룰라 왜냐하면 후티 반군은 좀 살짝 비하 발언이거든요. 사실 쓰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그렇군요. 하여튼 이제 후티 반군 엔사룰라 또 게임에 들어갔었는데 이때까지는 큰 뭔가가 없었는데 한 이틀 전에는 텔아비브를 쐈어요. 물론 이제 많은 미사일하고 드론으로 보냈는데 미국이 그걸 다 잡아놨고 미국이 지금 관리하고 있어요. 그쪽을. 근데 하나를 잡지 못했어요. 근데 그 하나는 미국 대사관 근처에다가 떨어졌거든요. 시민 1명이 죽었고요. 8명이 이제 크게 다쳤어요. 어디 미국 대사관 말씀이신가요? 텔아비브에 있는 미국 텔아비브. 그 이스라엘 수도. 그러다 보니까 이 처음으로 어떤 외국 나라가 미사일을 아니면 드론을 쏴면서 이스라엘을 죽였잖아요. 이스라엘 시민을 죽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거 안 되겠다고 해서 며칠 전에는 공군을 이제 투입해가지고 예멘의 항구를 이제 공습을 했고 거기서 이제 후티 반군 말로는 8명이 죽었다고 하는데 정확한 숫자는 우리는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후티가 야 누구 보자 우리는 이때까지는 살살하고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우리한테는 빨간 라인 없다. 그리고 이스라엘 대 인생 처음으로 자기 국경을 훨씬 넘은 지금 한 2200km 정도 넘었거든요. 그 이스라엘에서 예멘까지는.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항상 그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전쟁이 확전될 것인가 확전 안 될 것인가. 지금 확전된 거예요. 레바논과 이스라엘과의 직접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레바논 그리고 예멘과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 지금 전선이 3개 생긴 거예요. 남쪽에서는 이제 가자 위에는 레바논 그리고 저 멀리 이제 후티 반군. 이제 미국이 지금 빨리 이스라엘한테 압박을 해가지고 노하하고 카이로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하마스랑 협상을 하려고 하는데요. 전선은 확대되고 있고 오히려. 전선 확대되고 있고 어느 순간부터는 미국의 컨트롤 밖에 나갈 수도 있어요. 전쟁이. 그래서 지금 중동 국가들은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이 전쟁이 빨리 끝나야 돼요. 안 끝나면 중동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중심의 전쟁들이 나올 때마다는 중동 국가들에서 정권들이 교체돼요. 예를 들면 50년 때 있었던 그 왕국에서 공화국으로 넘어가는 그런 바람이 있었거든요. 1차 중동 아랍 바람인데 그건 다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있었던 일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특히 사우디는 제일 불안해요. 빨리 이거 끝나야 돼요. 그럼 중동 국가들은 이스라엘과 누구보다도 평화를 원하고 있군요. 사실은 좀 약간 애매모호하긴 한데 이스라엘이랑 평화를 원하는 것보다는 이 팔레스타인 문제가 거론되지 않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자기 국민들이 자기 국가에다가 그냥 서 있을 거야? 그냥 가만히 있을 도와주라고. 거야? 우리의 형제들을 그렇게 학살당하고 있는데 독립 팔레스타인 국가를 만드는 걸 도와주라고 요구가 거세군요. 중동 나라에. 근데 또 이 와중에 다른 총파 시아파의 이란이 여기서 엄청난 공을 세우고 있다. 그러면 자기 민심이 이미 이란다 자기네 혁명을 수출하고 싶은데 이란한테 넘어가면 내일 모레 그 사람들의 권력이 잃을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나야 돼요. 그렇다면 그런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아니면 민주당 후보 누가 되는 게 더 바람직하다? 양쪽 다 장단점이 있어요. 트럼프는 전쟁을 빨리 마무리시킬 것 같은데 근데 트럼프는 너무나 대놓고 이스라엘 편이니까 그것도 좀 부담스러워요. 예를 들면 트럼프 때는 그 수도를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전을 했는데 트럼프 바로 인정시켜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런 트럼프랑 손 잡는 것도 부담스럽고 근데 전쟁에 빨리 마무리시키지 못하는 바이든이란데 가는 것도 부담스럽고 민주당 누군가에게 가는 것도 그렇고요. 양쪽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렇다면 어느 쪽을 그래도 약간 그 저울에 달아가지고 좀 선호할까요? 그런 건 없나요? 나라마다 좀 약간 개박해인데요. 예. 근데 이제 사우디처럼 왕국들은 그나마 트럼프는 좋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트럼프는 무기 파는 데 있어서 아무런 그냥 돈 주면 무기를 주는 스타일인데 민주당 정권이면 돈을 아무리 줘도 무기를 안 주거든요.
그리고 트럼프는 이란을 대놓고 경제하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는 왕국들은 그런 거 더 좋아해요. 예. 그러니까 좀 돈 많고 안정된 왕국 현재로선 거긴 트럼프를 더 옹호하고 좋아하고 비교적으로. 예, 비교적으로. 예. 상대적으로 좀 어떤 돈이 없거나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집트 같은 예. 나라들은 뭐 바이든은 더 유리해 보이겠죠. 왜냐면 이란의 위협을 안 느끼니까요. 이란을 막아주니까. 아니 이란의 위협을 안 느껴요. 이집트 같은 나라들은.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같은 강력한 사람 없어도 돼요. 예. 예. 그러면 이란의 위협을 느끼는 국가들은 그렇죠. 트럼프를 더 트럼프를 좋아하는 더 거죠. 좋아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사우디도 더 좋아하는군요. 예. 예. 지금 시간 한 1분 남았는데. 예. 예.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지금 향후 대선에서 여러 가지 어떤 외신들은 예. 어떤 후보를 민주당에서 가장 어떤 유리한 후보로 보나요? 이제 그것도 좀 하나 물음표긴 한데 일단 유리해 보이는 거는 가말라 하리스예요. 왜냐하면 예. 이제 인기 없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사실 인기 없는 거는 장점이에요. 예, 왜요? 인기 없다는 거 뭐냐면 그동안 누구한테 안 찍혔다는 거예요. 예. 싫어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당내에서 말씀이시죠? 네, 당내에서도 아마 바깥에서도 그리고 예. 사람들이 잘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가말라 하리스는 남편이 유태인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사실은 그렇게 사실 유태인들은 주로 트럼프를 좋아하긴 한데요. 예. 가말라 하리스도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후보예요. 예, 가능성은 까봐야 한다. 지금은 네. 좀 불리한 뭐 여론조사는 약간 불리한 걸로 나오니까요. 뭐 이제 미셸 오바마 얘기가 나오긴 예. 하는데 미셸 오바마 움직이진 않아요. 예, 여기까지 오늘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알파고 신하 씨 중동 지역 전문 기자였습니다.